네, 안녕하세요. 총하수입니다. 고구려 후기에 의문스러운 비밀들에 대해 하나씩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수왕 시절 매우 의문스러운 대난리의 기록이 하나 있었죠. 백제의 계로왕이 북위로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472년 지금 장수왕은 죄를 지어 고구려가 스스로 어육이 되고 대신과 호족들의 살육행위가 끊임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 고구려가 멸망할 시기로서 여기서 묘사되는 고구려의 이 대혼란, 장수왕이 누군가 엄청난 이들을 대어육했다는 이 기록의 실체는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후대로 이어지는 여러 고구려의 기이한 비극들, 예를 들면 이런 기록, 일본서기 531년 고구려는 그의 왕 안장왕을 시하였다. 안장왕은 장수왕이 매우 아낀 손자의 아들이죠. 이것 말고도요, 안장왕 다음인 안원왕 때도 또 엄청난 비극이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것들과 이 대어육 사태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럼 이 사태의 실체를 알려면 장수왕의 정책, 장수왕이 뭘 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열쇠가 되겠죠. 우리가 장수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사실 두 개잖아요. 수도 이전과 남진 정책. 이 두 개를 암기했었죠. 이 두 가지가 장수왕의 작품이다라고 외웠는데 일단 이를 토대로 이 대어육 사태 및 정통 장수왕 계보라고 할 수 있는 차차기 안장왕 시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 봅시다. 먼저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죠. 그래서 이걸 바로 아까의 대어육 사태가 신수도 평양파와 구수도 국내성파의 내분, 내전이다. 이게 바로 정답이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발 단정, 성급한 단정 후 더 이상 사고를 돌려보지 않는 그런 학습 습관. 그걸 좀 지향하자는 거죠.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평양으로의 수도 이전 이게 장수왕이 시작한 작업이 아니에요.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장수왕은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작업을 이어받은 겁니다. 수도 이전은 장수왕 아버지 광개토 대왕 생전에 보면 삼국 사기 393년 평양에 9개의 절을 광개토 대왕이 창건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아버지 광개토 대왕 시절부터 평양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연한 얘기지만 천도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국가 최대의 대프로젝트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친 계획과 투자, 터전 닦기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장수왕 아버지 광개토 대왕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으니 장수왕 역시도 상당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19대 왕이 되는데 삼국사기 기준으로 왕되고 15년 차 때 427년 천도를 해요. 천도했을 때 나이는 30대 중반이죠. 19, 20살 뭐 이 정도 청소년이 이제 막 끝나는 그런 나이에 수도 천도라는 걸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하여 그때부터 준비 시작해서 15년 후에 그걸 이뤄냈겠느냐?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아버지 시절부터 천도 30여 년 전부터 광개토 대왕이 평양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광개토 대왕 409년 기록을 보면 여긴 더 의미심장한 게 많아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409년 4월 광개토 대왕이 왕자 거련 즉 장수왕을 태자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409년에. 근데 이게 이 뒷부분하고 같이 보면 의미심장한데 이렇게 4월에 장수왕을 태자로 삼고 그리고 같은 해 409년 7월
3개월 뒤에 광개토 대왕이 이런 작업을 합니다. 동쪽 지방에 독산 등 6개의 성을 쌓고 그곳으로 평양의 백성들을 이주시켰다. 평양의 백성들을. 지금 409년에 이런 일들이 그에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왕을 후계자로 확정하고 그리고 거의 곧바로 이어지는 게 평양과 관련된 작업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장수왕 후계자 확정 이후 바로 평양 관련 작업이 나오고 있고 또 나중에 그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한다. 뭐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그 이주시켰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원주민들을 빼내서 동쪽으로 상당수를 옮겼다는 거죠. 광개토 대왕이 성 6개 정도 쌓을 지역 장소를 구축하고 했다는 건데 뭐 구축 비용도 엄청나게 들었겠죠. 그곳에다가 다수의 평양 원주민들을 빼내서 옮겼다는 겁니다. 상당히 대규모 이주였겠죠. 아주 작은 소소한 이주였다면 굳이 이렇게 사료로 남을 이유도 없고 성 6개를 채울 정도의 사람이 갔다. 그럼 평양에 이런 있던 대규모 인구를 빼내서 다른 데로 옮기는 정책은 왜 했으며 그게 어떤 의미였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9년이고 천도는 427년이니까 이 대규모 이주 정책 후 약 18년 뒤에 천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하고 천도는 기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광개토 대왕의 이 대이주 정책이 18년 뒤에 천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확률이 오히려 적죠. 거의 희박하죠. 즉 평양 천도는 장수왕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장수왕은 이어받았을 뿐인 거고 실제 이반자는 보시다시피 광개토 대왕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평양 천도하고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서 배웠잖아요. 남진 정책을 가장 상징하는 대표 정책이 수도 이전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보시다시피 수도 이전이 아버지의 작품이니까 그 논리 흐름이면 남진 정책 역시 장수왕의 독자 작품이 아니라 광개토 대왕의 작품인 셈인 거죠. 그 논리면.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나라의 국정 기조가 장수왕 때에 이르러서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막 장수왕을 비난하는 분도 많잖아요. 아니 드넓은 북방 대륙 내버려 두고 뭐 하려고 좁은 남쪽으로 수도 옮겨서 대륙 고구려의 기상을 버렸냐 이러면서 비난을 엄청 하잖아요. 근데 장수왕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들었을 뿐인 거죠. 남진이라는 프로젝트의 이반자는 아버지다. 그러면 분명히 또 뇌 없는 악플들이 달릴 텐데 그 드넓은 만주벌판을 누볐던 북진 정책의 대왕이 남진을 추진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IQ 한 자릿성 악플들이 달릴 테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남진만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대왕은 북진, 서진, 동진 다 했죠. 동서남북 다 했어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특히 말년에 수도 평양 이전과 관련된 기반을 확실하게 다졌죠. 그게 팩트죠. 그리고 정말 대표적인 그릇된 고정관념 중 하나가 북진 정책은 진취적이고 드넓은 대륙으로 나가는 기상이고 남진 정책은 좁은 데로 기어들어오는 수세적 전략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장수왕을 비판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거꾸로일 수가 있습니다. 남진 정책이야말로 당대 상황에선 북진 정책을 능가하는 대진취적인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더 큰 미래를 여는 장쾌한 기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뭔 소린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시겠죠? 아니 이렇게 더 넓고 광활한 대륙 쪽으로 안 가고 이 좁은 데로 기어들어 오는데
그게 어떻게 더 큰 진취야? 그게 어떻게 더 큰 세상이야?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평양 천도 계획을 입안하고 남벌을 추진했던 그 태왕의 큰 뜻이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해선 누가 봐도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아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발상을 전환해 보면요. 사실은 여기, 이쪽이 더 좁고 여기가 더 넓은 걸 수가 있어요. 태왕의 남진 정책은 시대를 앞서서 꿰뚫은 나라를 이끄는 천재적 리더의 식견과 비전입니다. 그 실상을 알면 여기보다 오히려 여기가 훨씬 더 넓은 세상이구나 라는 건데, 이게 뭔 얘기인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한 이 그 대어육 있잖아요. 그 장수왕이 평양 천도를 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평양과 국내성 수도 이전을 둘러싼 파벌 싸움일 거야. 그게 꼭 반드시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싸움이 평양민과 국내성민의 지역적 대결이다 라는 건데, 이게 과연 절대적 정답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보시다시피 그 장수왕 평양천도 18년 전에 평양 원주민들을 광개토 대왕이 대거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이 장수왕 대어육을, 이거를 나중에 일어난 인태의 난리를 단순한 평양 지역민들과 국내성 지역민들의 지역 분쟁이다라고 퉁치고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원평양 지역민들은 광개토 대왕이 천도 이전에 대거 빼서 다른 데로 옮겨버렸잖아요. 이주를 시키면 그만큼 그 원래 평양 지역이 빌 것 아니에요. 비게 되잖아요. 그죠? 빼낸 만큼 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빼내는 게 그냥 평양을 비우는 게 목적입니까? 여기를 그냥 텅텅 비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평양은 이렇게 빼고 텅텅 비워둘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핵심 요지 중에 요지예요. 그러니까 빼서 비워만 둘 수는 절대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럼 두 가지죠. 왜 이렇게 빼냈나? 1. 수도권 과밀화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평양 인구가 너무 많으니 빼서 분산을 시켰다. 근데 이게 당시 시대에 이게 말이 되나요? 여하튼 이게 1번, 그럼 2번. 여기 동쪽 지역으로 옮겼다고 하니까 그 동쪽 지역의 중요성이 당시에 높아져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평양인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동쪽 수비를 굳혔다. 여기 2번. 3도 있어요. 3도 있는데 물갈이, 교체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평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만큼을 빼냈다. 1번은 이게 당대시대 가능성이 있을까요? 2번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문제는 보시다시피 지금 이 대이주가 천도하기 얼마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도를 평양으로 한다는 건 지금 고구려 정부가 평양을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때 그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동쪽 지역 방비를 위해서 그 중요한 지역에서 사람을 빼낸다. 글쎄요. 그럼 왜 굳이 평양 사람이어야 하지? 다른 데서 뽑아내서 옮겨도 되잖아. 단지 동쪽을 더 수비를 강화할 거면 왜 굳이 평양이어야만 해? 이 의문이 남죠. 불과 얼마 뒤에 있을 천도를 생각해 보면 이 이주 움직임은 그 일종의 그 일거양득, 동쪽 방비를 더 굳힘과 동시에 평양을 좀 물갈이, 즉 새로운 인구의 평양 입성을 위한 정책,
그러니까 2번, 3번을 일석이조로 같이 노리는 그런 영리한 플랜. 장수왕이 나중에 이제 그리로 천도를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때 장수왕 혼자서만 덜렁 이사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버지 광개토 대왕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친위 세력들을 거느리고 평양으로 들어갔겠죠. 원 평양 주민을 빼낸 건 내 세력들을 이끌고 그 빈 평양 자리로 들어가기 위함.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평양 가서 살겠다. 즉 친광개토 대왕, 친장수왕 세력의 그 후일 평양 입성을 노린 그런 강제 이주는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천도 후에 그 평양파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리지널 지역적 성격의 평양파 그게 아니고 실상은 옮겨간 광, 장의 친위 세력들 그게 실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인 평양파라는 게 뭐 원토착 평양인만의 집단이 아니라 이주적 성격도 상당히 섞여 있었다. 이런 관점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빼내고 그 중요한 평양을 통통 냅둬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장수왕 그 나중에 대어육을 그냥 국내 성파 평양파의 지역 대결 끝이라고 보는 거는 좀 사안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죠. 설사 나중태 어육이 평양 세력과 국내성 세력의 대결이었다손 치더라도 그게 순전히 지역색이 원인이 되는 대결만은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진 우린 그 당대 고구려의 그 갈등 구도를 평양 지역, 국내성 지역, 이 지역 갈등 구도 하나밖엔 생각을 못 해왔지만 지금 다수의 평양 주민들을 이주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 옮겨간 평양 원주민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랬을 리가 없죠. 당대 굉장히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발전된 지역이었던 게 평양인 만큼 그 평양 원주민들은 프라이드가 아주 강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광개토 대왕이 힘으로 옮겨버렸어요. 엄청 싫어했겠죠. 그리고 그 좋은 땅 그 자리를 광개토 대왕의 친위 세력들이 그 아들과 함께 나중에 그리로 들어간 거고, 이러한 과정에서 과연 갈등이 발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특히 지금 그 동쪽으로 이주시켰다라고 나왔잖아요.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그 서쪽이 낮고 평야고 동쪽이 높죠, 산지. 그러니까 그 서에서 동으로 갔다 하면 살기 좋은 곳에서 살기 힘든 곳으로 밀려났다는 얘기예요. 큰 강물 끼고 곡창지대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동쪽 지대로 가라. 그러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구려 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을 지금 뺏은 거죠. 평양 원주민들에게 광개토 대왕은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마치 그 평당 3천만 원짜리 집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야, 집 내놓고 저기 동쪽 산골짜기에 천막 짓고 살아 이제부터. 보상금 그딴 거 없어. 이 시대에 무슨 보상금이 있겠어요. 뭐 소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때. 그냥 생으로 꺼지라는 거죠. 평당 3천만 원에서 천막집으로. 그 우리가 흔히 그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 옮겼으니까 수도 이전이니 원 국내성 사람들은 무조건 싫어할 것이다, 싫어했을 것이다 라고만 철저히 고정관념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을 예로 들었으니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사는 집이 평당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누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너 네 집 버리고 나 따라와. 너 평당 1,000만 원짜리로 살지? 대신 버리고 나 따라오면 내가 같은 평수인데 평당 2천만 원짜리 집에서 살게 해줄게. 이러면 여러분은 따라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낼름 따라갈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누구라도. 물론 가는 걸 싫어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국내성 원주민 중에. 그러나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부동산 가치가 당대에도 국내성 거기가 더 높았을 것 같습니까? 강가와
평야, 농업 생산력, 해안가에 더 가까워서 온갖 무역과 산물 유입도 원활한 평양 지역의 가치가 더 높았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한쪽이 좀 뭐 다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세상 일이라는 게 한쪽 면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예, 양쪽 다 맞을 수 있지만 왜 한쪽 면만 보냐 이거예요. 예, 한쪽만 맞다는 게 아니라 즉 장수왕 대어육 그리고 정통 광개토대왕 장수왕 계보라고 할 수 있는 안장왕의 시의 기록 그걸 유발한 갈등 국내성파 평양파의 지역 갈등이다. 이게 가장 고전적인 일반적 해석이고 하나의 안이 지금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갈등 시나리오. 광개토대왕 장수왕 친위 세력 대 피해를 입은 원평양 세력 혹은 평양 내에서도 이주파와 원주민파의 갈등. 그러니까 지금 1번과 2번 둘 중에 뭐가 정답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하도 1번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절대 정답이다 이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더 숨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하도 없으니 제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2번 중심 얘기를 하는데 이 2번 오늘 말씀드리는 거 말고도 3번, 4번 썰 더 있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오늘 2번만 하는 거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2번만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2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아주 묘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시기 좀 더 이전 시기의 평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떠오릅니까? 다 배웠잖아요. BC 108년부터 AD 313년 421년간 존재했다고 배워온 것 하면 이제 떠오르시겠죠. 낭랑 고구려의 수도가 되게 되는 그 평양에 421년간 낭랑이 거기에 있었다고 들어왔잖아요. 우린 어릴 때부터.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했다던 낭랑군 특히 너무나도 유명한 논쟁이죠. 한나라가 설치했다는 그 낭랑이 정말 지금의 대동강가 평양에 있었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 엄청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둘 중에 뭐가 맞다 이런 얘기는 오늘 안 할 거예요. 이 두 가지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뭐만 맞다는 게 아니라 1번에 의한 관점도 전개해보고 2번에 의한 관점도 전개해보고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관점의 전개도 얘기할 거지만 일단 1번 관점에서부터 따라가 보면 낭랑은 400여 년 정도 엄청나게 긴 세월 지속된 집단이라고 하니 그에 따르면 해당 그 지역 내에서의 그 깊이 뿌리 박힌 게 나름 엄청났겠죠. 근데 지금 이게 평양의 원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뜯어 옮겼다 이런 것이니까 이 둘 중에 만약에 1번이라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광개토 대왕이 기존 색채를 가진 원주 세력들을 이 지역에서 대거 분해, 와해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죠. 그 통설에 따른다면. 그러면 이들에겐 흔히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 미천왕과 함께 광개토 대왕 역시도 너무나 원망스러운 존재였겠죠. 근데 이 낭랑이라는 집단이 어떤 짓을 한 집단이냐면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백제 분서왕 304년에 백제가 몰래 병사를 보내 낭랑의 서연을 습격해 빼앗았다 이런 게 나오고 고구려 미천왕 313년에는 고구려가 낭랑군을 침범하여 남녀 2천여 명을 사로잡았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일단 낭랑이 이 시기 그러니까 최소 313년까지는 고구려 백제 두 나라와 계속 투쟁하는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304년 있잖아요.
이때 낭랑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보면 이제 그 백제한테 낭랑이 이제 서현이라는 곳을 뺏기지 않습니까? 공격받아서. 근데 이 직후에 뭔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한국 사기 같은 해예요. 이 서현을 뺏긴 해. 304년 10월 임금 즉 백제 분서왕이 낭랑태수가 보낸 자객에게 해를 입어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낭랑이란 집단이 이런 짓을 했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패배했다고 고지고대로 깨갱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보복하는, 그리고 백제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도 아닌데 그런 나라, 일국의 왕을 암살할 정도의 강력한 투쟁 정신, 의지,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다는 거죠. 즉 그런 성격의 집단인데 이 광개토 대왕의 강제 이주가 그 지역에 행해졌다 라 한다면 그건 혹시 421년간 이어져 온 집단을 정치적,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지역적으로 완전히 말소시키는 진정한 와해를 시도한 것은 아니냐. 즉 공납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이익을 완벽하게 100%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작업은 아니었을까 하는 가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권력자가 있어요. 어떤 지역을 장악하고 거기에 경제인, 호족, 대지주, 무역사업가 그들로부터 이제 세금 공납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야 사장 너 꺼져. 이제부터 내가 사장까지 할래. 땅이라면 야 나 세금으로 만족 못해. 땅 자체까지 다 내놓고 너 딴 데로 꺼져. 땅 자체도 내가 다 가져버릴래. 직접 소유할래. 하는 가설도 우리가 이 사태의 전개적 흐름상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 엄청난 평양 원주 세력들이 지금 대거 명백히 더 부동산가치 떨어지는 곳으로 쫓겨나고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 통설에 의해 400년 넘게 그 지역과 완전히 밀착해서 독자적이고 토착적으로 뿌리 박혔던 그 유니크한 집단이 있었는데 지금 대왕의 이러한 조치에 허망하게 400년 훨씬 이상 정들었던 곳에서 쫓겨난다. 반발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반발심이 안 들면 비정상이죠. 근데 이 낭랑이라는 집단은 삼국 사기를 아까 봤지만 원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객을 써서라도 보복하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보통은 그런 강렬한 저항을 했던 어둠의 어쌔신이 일국의 왕을 암살할 정도로 지독하게 압력했던 그런 집단들은 대개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낭랑이 언급되기도 했고 하니 1번, 2번 제가 1번 낭랑은 평양에 있었다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2번 낭랑은 평양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1번, 2번 관점 다 있지만 순서상 1번에 따르면 이런 썰 나오고요. 2번에 따르면 이런 썰 나와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단 1번 썰 하고 다음에 2번 썰 할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만 했을 뿐인데도 무턱대고 욕을 할 분들이 분명히 나올 테니 요청 테마기도 하셔서 다음 시간에 한번 하려고 그래요. 낭랑의 실체에 대해서 언젠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걸 제대로 얘기를 해야 2번 썰 있지 않습니까? 2번 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갈래 낭랑 재평양썰과 낭랑 평양 부재썰로 나뉘기 때문에 낭랑 얘기를 좀 해야 2번을 제대로 짚어보는 게 될 것 같아요. 대체 일국의 왕에게 이런 짓을 했던 낭랑 걔들은 대체 뭐냐? 위치가 어디냐 하고는 무관하게 또 이런 짓을 했던 건 사실이죠. 특히 우리가 낭랑에 대해 굉장히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다들 흔히 낭랑을 한나라가 지배했던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낭랑이라는 집단의 정체에 대해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좀 하고 또 제가 이 넷 중에 오늘 말씀드린 2번만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니까 3번, 4번 가면 갈수록 재미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 얘기 좀 하고 2, 3, 4 썰들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3주 뒤인 5월 24일 금요일 혹은 5월 25일 토요일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